안녕하십니까. 감자스마일입니다. 비가 오는 지금 수요일입니다. 9월 29일이고요. 오늘 방송할 주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 한번 감자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대1의 황연규 기자님께서 조합까지 설립했는데 착공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제가 네이버에 지역주택조합을 한번 쳐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주택조합, 뭐 파워링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또 어떤 내용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주택조합, 지역조합주택,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지금 매일경제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용어사전으로 보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 광역시 관련해가지고 특별자치도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이 토지 소유권 확보 서류라든지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라든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구청장이 제출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두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관련법은 주택법이다. 어렵죠?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 자세히 좀 나와 있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해가지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발생해 건설사들이 개발 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모든 분들이 이 장점에 많은 분들이 흔들리십니다. 근데 이 장점을 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면 사업 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 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조합의 운영비리하고 토지 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역주택조합은 절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에게 지역주택조합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오늘 방송을 갖다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고양시만 해도 지역주택조합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동 모감 싱크밸리라고 지금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2017년도에 분양을 했던 것 같은데 17년도인가 아무튼 18년도인가 분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펜스만 쳐져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이제 풍동지구에 이제 일산 데이앤뷰라는 게 이제 지금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빼고는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 좀 싸게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길 희망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감사스마일 부동산 방송 애청자 및 가족분들만이라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까지는 제가 제 방송을 듣지 않으신 분들한테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진짜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누군가의 말을 빗대면 원수에게 권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도 절대 지역주택조합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역주택조합을 갖다가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착공도 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서두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확률적으로 10%도 안 되는데 이 확률 10%를 가지고 내 전재산 아니면 또 내 그런 미래를 그렇게 저당을 갖다 잡힌다는 거는 제가 조금 생각했을 때 좀 불합리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서울시의 정동만 국토위 의원실에서 지주택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최근 5년간 19곳이 조합이 설립됐는데 이 중 2곳만 착공이 됐습니다. 왜 2곳만 착공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20곳 중에 2곳이기 때문에 10%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업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50%가 넘어왔어야지 그래도 지역주택 조합을 갖다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 5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도 간신 10%가 됐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주택 조합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합권을 사신 분도 있고, 또 최초부터 이제 지역주택 조합원이 돼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갈 것처럼 막 홍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통 이제 우리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건축되어 있는 거는 준공 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택 조합은 준공 일정이 없습니다. 착공 일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는 건 뭐냐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것들 잘 모르시고 지역주택 조합을 내가 조합원 자격을 갖다가 하고 그걸 마냥 기다리다가, 제 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거의 한 10년까지는 안 되도록 7, 8년을 지금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을 갖다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친 지역주택 조합 사업장까지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경우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5년간 서울에서 조합 설립을 마친 지역주택 조합, 지주택이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2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올해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 착공을 갖다 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합 설립을 마친 지주택 사업지라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감사스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역주택 사업지에는 근처에도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 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일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직접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즉 공공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건데, 또 민간사업자 중에서 또 정말 힘이 없는 주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일로 파급 효과가 좋은 거는 공공입니다. 공공.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장지구 공공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민간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딜레이가 많이 되고, 덕은 도시개발구역도 어떻게 보면 민간이 이제 들어간 거다 보니까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 예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1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공공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거에서 또 주민이 또 들어가 있는 데는 상당히 힘들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참여자들이 지불한 조합비로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또 이를 토지 매입 비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주 특징인데, 즉 다시 말해가지고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매입한 거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딜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사업이 조합원이 모집이 됐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의 승인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 확보율 95%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 확보율이 95% 이상이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주택 조합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90% 이상 지금 확보되어 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토지 확보율이 90%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나머지 5%, 그러니까 90%는 됐는데 나머지 5%가 이게 확보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 확보가 95%가 안 되면 착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라든지 뭐 지난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개인에 있는 민간에 있는 토지를 이걸 수용한다는 게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이후에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고요.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곳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토지 수용이 어렵고 자금 조달 차질이 빈번하다라는 게 이제 주 이유인데 착공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 필요한 자금과 동의율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확보율이 90%, 여기는 이제 지금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에다가 현행 조합원을 50%만 충족하면 되는데 이 토지 확보가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 소유주, 즉 다시 말해가지고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 동의서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토지 감정가액의 약 10%만 계약금을 내고 토지 확보 동의를 받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머지 90% 잔금, 그러니까 계약금만 10%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담보로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PF가 안 일으켜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착공이 훨씬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업 동의서가 아닌 진짜 토지 수용을 해야지만 가능하는데 감정가액의 나머지 90%를 마저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설명을 드려서 이 김예린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서 토지 수용금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다가 홍보 비용, 그다음 부대 비용이 많아가지고 조합비만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비 외에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사업이 그대로 멈춘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 홍보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말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토지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조합 설립 당시에 받지 못한 나머지 뭐 10%가 될지 20%가 될지 토지의 사업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이를 노린 알박기가 상당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김성근 전 야구감독 자택 근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10% 내지 20%에 계시는 분들이 높은 수용 가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조합 설립 동의서를 써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께서도 개별 주택 가격보다 약 8배 높은 가격인 17억 5천만 원을 보상가로 주택을 매도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좀 안 좋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나머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주민 설득이 어려울 뿐더러 설득에 성공한다 해도 막대한 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듯 하고요. 잠시 후부터 수방시설 종합점검을 갑자기 또 아침에 실시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점검 중에는 죄송합니다. 수방시설물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종, 사이렌, 비상방송이 동작되오니 입주민께서는 놀라거나 동요하지 마시고 점검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부터 수방시설 종합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중에는
수방시설물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종, 사이렌, 비상방송이 동작되오니 입주민께서는 놀라거나 죄송합니다. 네. 동요하지 마시고 점검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아침 9시에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릴지는 몰랐네요. 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변호사님께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 80%의 수용 금액보다 나머지 20%의 수용 금액이 더 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주택 조합,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원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지역주택 조합에 또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법과 제도가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에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좀 입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에다가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지역주택조합을 근처에도 가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사업 성공을 담보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만 마친 지주택 사업지의 조합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쉽게 매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요구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합 설립만 되면 마치 사업이 마무리된 것처럼 홍보하는 사업지들이 많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역주택 조합에 관심도 갖지 마시고 이런 법과 제도가 제가 판단했을 때 빨리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최왕수 건국대 부동산 교수님께서도 지역주택 조합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과 달리 분양권에 실체가 없다.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했고요. 관리감독이 정비사업에 비해서 정말 약합니다. 또 시행사에 또 비리도 많고요. 사업 단계별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추천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하시더라고요. 그 하시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싸니까.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말도 안 되는 분양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 시세인데 지역주택조합은 뭐 5억, 6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지역주택조합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하게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비가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